안녕하세요. 시작지원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일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잘 보셨나요?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이라서 사실 아무리 쉽게 용어 설명을 해도 사실 좀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2부로 근저당권 종류, 정식적으로 근저당권이라고도 하고 근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근담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정 근담보, 한정 근저당,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 근담보, 포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저당 자체가 이제 담보를 잡는다는 말이라서 저당이 담보다, 이래서 근담보,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이 두 가지하고 추가적으로 제목, 썸네일 제목처럼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 근저당, 한정 근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유사한 의미로 특정 근저당도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 한정, 포괄, 이 두 가지만 쓰고요. 이건 말 그대로 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빌린 돈, 그 해당 건의 채권에 관해서만 담보의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린 돈에만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자 입장에서 빌린 돈에 한정해서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한정 근담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서 보통 이제 집을 가지고 담보를 하죠. 대출을 할 때. 그러면 그 주택, 해당 주택의 대출 건에 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한정 근담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일정 거래에만 열거하여 그 거래에 대해서만 채권의 권리를 가지는 거래가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물권 8가지 중에 하나, 당연히 저당권 중에 하나가 근저당권이고, 근저당권에서 지금 두 가지 종류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괄 근저당권은요, 당연히 딱 대충 느낌 오시죠? 이제 한정 근저당권이랑 완전 반대되는 걸로 포괄해서 근저당을 잡는다는 건데, 해당 건에 관해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를 제 시기에 도래했을 때 갚지 못했을 때는 다른 채무들 있죠.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모두 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근저당을 갖는다라고 해서 포괄 근저당권이고요. 자,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한정 근저당은 해당 건에 대해서 해당 담보 대출에 관해서만 채권의 권리가 있고, 포괄 근저당은 다른 신용대출 아니면 다른 채무, 개인적으로 뭐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한 채무까지도 모두 다 싸잡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특정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불특정한 채권까지 모두 담보를 가질 수 있는 담보 가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포괄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채권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서 되게 유리하겠죠. 근데 반대로 한정 근저당권은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한테 되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해당 채무에 관해서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2010년에 은행법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암묵적으로 소위 말해서 관례상 대출을 할 때 다 포괄 근저당으로 대출을 잡았습니다. 이 포괄 근저당이 뭐 예를 들면 계약서에 아니면은 그 약관 대출할 때 약관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장래에 불특정한 채권을 모두 채권으로 한다라는 조그만 글씨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럴 때는 포괄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지금 뭐 한정 근저당인지 포괄 근저당인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저당으로만 잡히기 때문에 어떤 근저당인지 알 수 없는데, 지금은 보통 한정 근저당으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포괄 근저당이 이제 2012년 7월부터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뉴스 기사를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6월부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2012년 7월부터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상으로 다 처리를 하게 돼서 포괄 근저당으로 잡았던 거를 다 한정 근저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7월부터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은, 은행법은 2010년에 바뀌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다 개정한 거는 실무에 현행에 도입을 한 건 2012년 6월에 뉴스가 나오고 7월에부터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제 포괄 근저당의 개념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한정 근저당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포괄 근저당일 때는 이제 거래 시마다 새로운 대출을 이제 계속 변동을 하고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했었는데, 그 반면 금융사가 많이 좀 편향되게 유리했었죠. 근데 지금은 채무자들에게 좀 유리하게도록 법을 개정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때 대출을 실행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포괄 근저당으로 대출합니까? 아니면 한정 근저당으로 대출합니까? 요즘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이 뭡니까? 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정보들만 고지고대로 다 듣고 믿지 마시고 그냥 한번 물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지식과 상식,
팩트만 가져가시고 실무에서는 이 팩트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거는 근저당이 예를 들면 내가 다 갚았어도 말소는 내가 말소 신청을 해서 말소를 등기를 찍어야지 말소 처리가 되는 거지 그냥 다 갚았다고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등기 말소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 근저당 설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금융사,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보통 설정비를 내는데요. 등록면허세랑 뭐 지방세, 수수료, 이제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간단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고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큰 오늘 수확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물상, 보증인,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보증인, 보증 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섭다는 보증은 전체적인 채무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포괄해서 보통 보증을 서는 게 보증인이고요. 근데 물상 보증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있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A, 친구가 B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C입니다. 제가 재산이 없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담보해 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럴 때는 B, 제 친구가 자기 집이 있어요. 집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내 집을 가지고 담보를 잡으세요. 그럼 내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물상보증인데, 그렇다면 이 B, 친구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보증과는 다르게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공통점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서 보증인이 그 담보된 내역 안에서 빚을 뭐 예를 들어 갚게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먼저 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너가 줘. 이 사람한테 채권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구상권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증과 다른 점은요. 일반 보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보증을 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그리고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을 갚아야 될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자 있죠. 돈 빌려준 사람은 물상보증인한테 돈 갚으세요. 빨리 이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직접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하진 못하는데요. 다만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물상 보증한 그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통점은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들었던 보증 잘못 쓴다 할 때 그 보증이랑은 똑같은 점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대신 이 채무를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를 믿고 대신 대리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되는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는데요. 그러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점은 물상 보증인은 전체 기타 일반 재산이나 그런 거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물상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일반 보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까지도 모두 다 걸고 이 채권자가 다 가져갈 수가 있죠. 그 이제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일반 보증인데, 물상 보증인은 또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법의 논리대로 민법 조문대로 읽으면 힘든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 민법 제341, 370조. 그러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 431조 내지 447조과 변제자 대위에 관한 규정 481조 내지 485조는 모두 물상 보증인에도 적용된다. 이 뭔 개소리야! 아마 이제 빨리 감기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물상 보증인이라는 단어 자체만 알고 가셔도 큰 수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남긴 영상 잘 보셨나요? 한정 근저당, 그리고 포괄 근저당, 근저당에 두 가지 종류만 있다 하는 것만 아셔도 큰 수확이고, 한정되는 건 말 그대로 해당 채무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 근저당은 그 외에 다른 재산까지도 다 채무의 변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포괄 근저당, 이건 당연히 금융사, 채권자가 유리한 근저당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취지는 아주 적합할 것 같고, 그 다음 물상 보증인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증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좋은 약은 입에 쓰죠. 어려운 걸 알면 알수록 인내는 쓰지만 대신에 그게 내 근육이 되고 내 뇌에 영양분이 된다면 정말 그보다
달콤하고 나중에 좋은 영양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물권에 대해서 담보 물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가게 되면은 사실 공인중개사 민법적인 부분에 공부할 때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럼 제가 사실 교수님처럼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사실 그럴 깜냥은 되지 않고 기본 지식과 상식 정도를 담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정도만 내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